일반적으로 업무 전체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개별 업무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각각의 업무 흐름을 통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프로세스 플로우인데요. 프로세스 플로우는 특정 시간, 이메일 수신, 선행 프로세스 종료 등 여러 비즈니스 이벤트를 포함하여 전체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즉, 사람의 개입 없이 주어진 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개별 업무 하나하나를 자동화하는 것이 태스크 및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이때 여러 개별 단위 업무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각 업무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 흐름을 자동화하기 위해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 플로우를 사용합니다. 프로세스 플로우의 구성 예시를 하나 살펴보면 오케스트레이터 서버가 일정 간격으로 특정 조건의 이메일 수신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메일이 수신된 경우와 10초가 지났을 경우 각각 다른 업무 프로세스인 A 또는 B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후 수행된 프로세스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이메일 수신을 확인하는 과정을 총 10회 반복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 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 메일 수신과 같은 비즈니스 이벤트와 각각의 단위 업무 프로세스 A, B를 조합하여 보다 확장된 업무 흐름을 프로세스 플로우로 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플로우는 디자이너를 통해 생성하지만 실제 실행은 서버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플로우만의 라이브러리를 따로 갖고 있으며 일반 프로세스와는 별도 관리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생성 시 타입을 프로세스 플로우로 생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플로우의 디자이너 화면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녹화 및 실행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태스크나 프로세스를 직접 생성할 수 없고 프로세스 플로우만 관리가 가능하며 일반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버에서 필요한 프로세스를 검색하여 추가하여 활용합니다. 또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프로세스 플로우는 디자이너를 통해 생성하나 실제 실행은 서버에서 진행되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따라서 서버 시간을 따라 UTC를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실행 시 프로세스 플로우 서버, 이벤트 매니저 등 서버에서 구동되는 서비스를 통해 수행됩니다. 또한 프로세스 플로우의 실행을 위해서는 서버로 배포한 후 일반 프로세스와 별도로 활성화, 실행,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단, 활성화, 실행, 종료 방식은 동일합니다. 디자이너를 통해 프로세스 플로우를 생성하게 되면 프로세스 플로우 관리 영역, 프로세스 검색 영역과 함께 전용 라이브러리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중 프로세스 플로우 라이브러리는 프로세스 플로우 작성에 필요한 액티비티를 모두 모아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프로젝트에서와 동일하게 라이브러리 검색 및 즐겨찾기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플로우 라이브러리는 프로세스 플로우로 플로우 차트 구성 시 실행 조건에 따라 업무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액티비티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의 이메일 수신이나 특정 시간 이후 혹은 선행 작업 완료 등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며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그 결과를 이벤트로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수행 대기 중인 봇에서 이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액티비티를 살펴보면 프로세스 흐름 제어, 정보 설정, 이벤트 발생 대기, 프로세스 실행 등의 동작을 수행하는 액티비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세스 흐름 제어와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살펴볼까요? 프로세스 흐름 제어 첫 번째, 조건 판단입니다. 조건에 따른 분기가 필요할 경우 if 또는 if-then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차트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기본 연산자를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조건 판단 연산은 같음, 다름, 큼, 작음, 크거나 같음, 작거나 같음을 판단하도록 설정하며 연산 결과로 반환되는 true 또는 false 조건에 따라 분기하여 처리됩니다. 또한 조건문은 and나 or와 같은 논리 연산자를 이용하여 여러 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for each,
while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반복 구문을 수행합니다. 먼저 for에서는 지정된 인덱스 변수 i의 초기값, 반복 수행 조건, 갱신 내용을 설정합니다. for each에서는 배열 형태의 리스트 타입을 for list에 설정하고 each 아이템의 리스트 타입 내의 아이템을 하나씩 변수로 할당합니다. for of, for in 설정은 자바스크립트 구문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while은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루프를 생성할 수 있는 액티비티로 조건 연산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if와 문법상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지연 및 제어가 필요할 때에는 delay, terminate flow, break, continue를 사용합니다. 그중 delay는 사용자가 정의한 시간만큼 프로세스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하는 액티비티로 지연 시간을 초와 밀리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terminate flow는 진행하고 있는 플로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return과 동일하며 속성에 플로우 종료 시 반환할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break는 for나 while 같은 반복문 안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시점에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며 continue는 반복문 안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시점에 다음 반복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액티비티입니다. 다음은 정보 설정과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dd date time은 입력받은 값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 정보를 더하여 변수에 저장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속성 설정을 통해 변경 처리된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를 선택한 후 더할 시간 값을 숫자로 설정하면 되는데 이때 시간 단위는 연, 월, 일, 주, 시, 분, 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기준이 되는 시간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변수를 할당하거나 시간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assign date time이 사용됩니다. 먼저 assign은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액티비티로 속성에서 값을 할당할 변수와 할당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assign date time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 정보를 변수에 할당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속성에서 설정할 시간 정보를 입력하고 시간 정보를 UTC로 변환할지의 여부와 locale 정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UTC 옵션이 true로 선택된 경우에만 locale 정보가 활용됩니다. 그리고 request asset 액티비티를 통해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공용 자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지사항 제목, 공통계정 문자열 등이 공용 자산으로 서버에 등록되어 있으면 서로 다른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공용 자산에 설정된 동일한 값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설정 항목에서 요청된 자산 객체의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청하려는 공용 자산을 선택하는데 이때 서버에서 공용 자산으로 추가되는 항목만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execute 스크립트 액티비티를 통해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필요한 기능을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속성 설정에서 스크립트를 직접 입력하거나 속성 창을 더블 클릭하여 별도의 스크립트 입력 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ecute 스크립트 액티비티 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서버 제공 함수로는 입력된 기준 일시에 요구된 단위 시각을 더하여 반환해주는 addDate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을 문자열로 반환해주는 함수인 getNowSTR과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트 개체를 문자열 형태로 반환해주는 convertDate to str 함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벤트 발생 대기와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ait 이메일 액티비티는 메일이 도착하면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지정한 정보가 담긴 메일을 기다리는 역할을 합니다. 속성 설정을 통해 발신자, 메일 제목에서 확인할 문장, 발송 일시 등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wait HTTP는 대기 URL에 대한 HTTP 수신을 기다리는 액티비티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 서버는 고유한 대기 URL을 생성하여 wait URL 속성 항목으로 지정된 변수로 반환하고 해당 URL을 통한 HTTP 수신을 기다리며 수신 결과는
베리어블 항목에 지정된 변수로 반환합니다. 웨이크업은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시각까지 대기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속성 설정을 통해 대기를 끝내고 작업을 개시할 시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Wait for Multiple Event 액티비티는 설정된 작업 조건에 맞는 이벤트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 사전 동작이 완료된 이후 다음 동작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Wait for Multiple Event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세부 설정에서 등록되는 이벤트 전체를 대기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에러 발생 시 중지 여부와 기다릴 이벤트의 결과 변수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실행과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콜 프로세스 액티비티는 특정 프로세스를 원격으로 호출하는 액티비티로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설정 영역에서 실행 대상 프로세스에 전달해야 할 입력값이나 전달받을 출력값이 있는 경우에 그 값을 지정하고 프로세스 플로우에 추가된 서버 프로세스들 중 실행할 프로세스를 설정합니다. 또한 프로세스의 실행은 비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실행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서는 Wait for Multiple Events의 실행 결과를 이벤트로 대기하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로 디자이너에서 프로세스를 검색하고 추가해 볼까요? 이때 실행시킬 프로세스는 서버에 배포되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권한이 부여된 상태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디자이너의 프로세스 서치를 통해 권한이 있고 활성화된 프로세스 목록을 서버에서 조회합니다. 그런 다음 조회된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Add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프로세스 플로우에 선택된 프로세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콜레스트 API는 REST API를 호출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속성 설정은 표준 프로토콜인 HTTP 방식과 동일한데요. 즉, 호출 방식으로 get 또는 post를 선택할 수 있으며 컨텐츠 타입으로 텍스트, 텍스트 플레인, 애플리케이션 JSON, 애플리케이션 XML,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태로 호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를 호출하기 위해 API 호출 URL과 인증 정보, API의 헤더와 바디 정보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프로세스 실행 관련 액티비티 중 삼성 관계사 전용인 샌드녹스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샌드녹스 메시지를 통해 녹스 메신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필요시 메신저를 통해 입력한 사용자 선택값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속성 설정을 통해 메시지 타입으로 No Wait, Wait OK, Wait Yes No Cancel 등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 답변 형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수신할 사용자의 녹스 아이디를 설정하고 전송할 메시지 내용 및 응답 대기 시간을 입력합니다. 또한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 응답 결과를 수신할 변수를 지정하고 사용자 답변에 따른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세스 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매일 일정 시각마다 특정 프로세스를 호출하여 수행하는 프로세스 플로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프로세스의 흐름을 정리해 볼까요? 현재 시각 이후로 최초 시작 시간을 assign date time으로 설정하고 매일 9시마다 프로세스가 호출될 수 있도록 wake up 액티비티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각에 발생하는 wake up 결과를 wait for multiple events로 기다립니다. 9시가 되면 콜 프로세스로 설정된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프로세스의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wait for multiple events로 대기합니다. 이후 add date time으로 실행 시간을 다음 날로 변경 설정하고 while 반복문을 통해 해당 시간에 wake up으로 대기합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를 생성해 볼까요? 그 전에 주기적으로 실행될 프로세스를 미리 별도로 생성하여 서버에 배포 및 활성화해야 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프로세스 서치를 통해 사전에 서버에 등록한 어드밴스드 유닛 프로세스를 검색하여 프로세스 플로우에 추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 중인 프로세스 플로우인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플로우 테스트의 프로세스 목록에서 추가한 어드밴스드 유닛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추가되었으면 매일 9시마다 프로세스를 호출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assign date time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플로우의 시작 시각을 지정하고 결과를 s타임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웨이크업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s타임 변수에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설정하고 결과를 웨이크업 리절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어서 wait for multiple events 액티비티에 웨이크업 리절트 이벤트를 등록한 후 대기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call process 액티비티에 서버에서 검색하여 등록한 Advanced Unit Process를 설정하고 결과를 call result 변수에 저장합니다. 실행한 프로세스의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또 하나의 wait for multiple events 액티비티를 추가하고 call result를 대기 이벤트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실행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add date time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현재 s타임에 1일을 더해 갱신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로세스 플로우는 익스포트 메뉴에서 Publish to 서버 메뉴를 실행하여 서버로 배포합니다. 이렇게 서버로 배포한 프로세스 플로우는 사용자 포털을 통해 활성화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실행 중인 프로세스 플로우의 진행 상황을 사용자 포털의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율 정보 요청 메일을 받았을 때 환율을 조회하고 이에 대한 응답 메일을 발송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앞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계 담당자 A프로는 업무 시간 중 불규칙적으로 수신되는 환율 정보 요청 메일로 인해 수시로 환율 조회 및 답변 메일 작성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반복 작업 및 업무 단절로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율 정보 조회 프로세스와 환율 정보 메일 발송 프로세스를 RPA 프로세스로 작성하고 환율 정보 요청 메일 수신 시 각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수행시키도록 프로세스 플로우를 생성하여 실행시키려고 합니다. 브리티 RPA로 개선된 업무 절차를 살펴볼까요? 우선 프로세스 플로우의 while 및 wait 이메일을 통해 환율 정보 요청 메일이 수신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합니다. 환율 정보 요청 메일이 수신되면 메일 수신 결과가 wait for multiple event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메일 수신 결과를 이용하여 call 프로세스를 통해 환율 정보 조회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하고 wait for multiple event를 통해 환율 조회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환율 조회 결과를 이용하여 call 프로세스를 통해 답변 메일 발송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요청 메일을 기다리기 위해 wait 이메일을 수행하도록 구성합니다. 앞서 살펴본 프로세스 플로우 구성을 위해서는 단위 업무 프로세스인 환율 정보 조회 프로세스와 답변 메일 발송 프로세스가 사전에 별도로 작성되어 오케스트레이터 서버에 배포되고 활성화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실습용으로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익스체인지 레이트 유닛 프로세스와 메일링 유닛 프로세스를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그중 익스체인지 레이트 유닛 프로세스는 REQ SUBJ 입력 변수를 통해 메일 제목을 받아서 추출되는 국가명을 통해 환율 정보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국가명, 환율값, 통화 단위 정보를 각각 Nation Name, EX Rate, EX Type 출력 변수를 통해 리턴합니다. 메일링 유닛 프로세스는 메일 ADDR 입력 변수와 EX Rate STR 입력 변수를 통해 수신인 메일 주소와 발송할 메일 내용을 전달받아 환율 정보 조회 요청에 대한 답변 메일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프로젝트를 메인 메뉴의 익스포트 아래 Publish to 서버 메뉴를 통해 서버로 배포합니다. 서버로 배포된 프로세스는 사용자 포털의 프로세스 관리에서 활성화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탭에서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버튼을 실행하여 익스체인지 레이트 유닛 프로세스와 메일링 유닛 프로세스가 실행될 자동화 봇 그룹과 봇을 설정합니다. 활성화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익스체인지 레이트 유닛 프로세스와 메일링 유닛 프로세스가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디자이너 화면을 통해 프로세스 플로우를 구성하고 서버에 배포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이너를 통해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세스 플로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Advanced Process Flow에서 사용할 단위 업무 프로세스를 서버에서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xchange Rate Unit Process와 Mailing Unit Process를 미리 작성해 서버에 등록하여 활성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프로세스 서치 입력창에 유닛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서버에 활성화된 프로세스로 검색이 됩니다. Exchange Rate Unit Process를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dd Process를 실행합니다. 또한 Mailing Unit Process도 동일하게 등록합니다. 그럼 디자이너의 Advanced Process Flow 하위 프로세스에 Exchange Rate Unit Process와 Mailing Unit Process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세스 플로우 내에서 두 개의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세스 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한 단계씩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획했던 개선 업무 절차에 따라 흐름대로 해당하는 액티비티를 배치하여 전체적인 프로세스 플로우의 구조를 구성합니다. 즉, while 반복문을 배치하고 반복문 내에서 우선 wait 이메일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환율 정보를 문의하는 이메일 수신 이벤트를 기다릴 수 있도록 wait for multiple 이벤트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 환율 정보 조회 수행을 위해 call 프로세스를 배치하고 수행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wait for multiple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조회된 환율 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또 하나의 call 프로세스와 wait for multiple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이제 계획한 개선 업무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플로우의 주요 액티비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로세스 플로우가 수행될 세부 조건과 각 액티비티에서 사용될 변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 정보 요청 메일의 수신을 대기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프로세스 플로우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while 반복문의 판단문을 true로 하여 상수값을 가지도록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wait 이메일 액티비티의 속성을 통해 수신할 업무 요청 메일의 세부 조건을 설정합니다. 메일 수신 서버 주소와 수신 계정 그리고 패스워드를 설정하는데 패스워드는 노출되지 않도록 인풋 탭을 통해 등록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개인별 업무 환경에 맞게 확인하여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수신 메일의 선택 조건을 설정합니다. 발신자와 엔드타임 조건은 제한을 두지 않도록 초기화하고 수신 메일 제목은 환율 정보 요청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비타임 변수를 정의하여 메일 대기 시작 시각 조건인 비긴타임 항목을 비타임 변수로 설정합니다. 이제 execute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앞에서 학습한 getNowSTR 함수를 이용하여 최초 실행 시각을 비타임 변수에 할당합니다. 끝으로 wait 이메일 액티비티 결과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메일 리절트 변수를 정의하고 속성의 리절트 항목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환율 정보 요청 메일 수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우선 wait for multiple events 액티비티의 이벤트 반환 결과를 저장할 변수로 이벤트 리절트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wait for multiple events 액티비티의 속성 중 wait for 항목에 wait 이메일 결과가 저장되는 메일 리절트 변수를 설정하고 이벤트 반환 결과를 저장할 변수로 이벤트 리절트를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메일 수신에 따라 환율 정보를 조회하는 단위 업무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call 프로세스 액티비티를 설정합니다. 우선 프로세스 플로우에 등록된 두 개의 업무 프로세스 중 환율 정보 조회를 위한 Exchange Rate Unit 프로세스를 call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항목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사전에 구현된 익스체인지 레이트 유닛 프로세스의 입출력 변수 구조에 맞추어 콜 프로세스의 입출력 속성 항목이 디자이너에 나타나는데요. 즉, 익스체인지 레이트 유닛 프로세스의 입력 변수인 REQ SUBJ, 출력 변수인 네이션 네임, EX 레이트, EX 타입이 콜 프로세스의 입출력 속성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콜 프로세스의 입출력 속성 항목을 설정하여 호출되는 익스체인지 레이트 유닛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속성 항목에는 웨이트 이메일 액티비티에서 반환된 결과값인 메일 리절트 변수 내부에 메일 타이틀 값이 전달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콜 프로세스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로 콜 리절트를 정의하고 콜 프로세스 액티비티의 리절트 항목에 설정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콜 프로세스 액티비티의 출력 속성 항목들은 콜 리절트 변수를 통해 반환되는 익스체인지 레이트 유닛 프로세스의 출력 변수로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이어서 콜 프로세스의 결과를 이벤트로 기다리도록 wait for multiple events 액티비티를 설정합니다. 이를 위해 속성 중 wait for 항목에 콜 프로세스 결과가 저장되는 콜 리절트 변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wait for multiple events 액티비티의 이벤트 반환 결과를 저장할 변수로 이벤트 리절트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답장 메일을 발송하는 데 필요한 메일 주소를 정하고 콜 리절트를 통해 전달되는 익스체인지 레이트 유닛 프로세스의 결과값을 활용하여 답장 내용을 생성합니다. 우선은 메일 주소를 저장할 메일 ADDR 변수와 답장 내용을 저장할 EXRate STR 변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execute 스크립트 액티비티를 추가하여 메일 리절트 변수의 답장 메일 주소를 읽어서 메일 ADDR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콜 리절트 변수에서 환율 조회 대상 국가명, 환율값, 통화 단위를 읽어서 메일 내용을 구성하여 EXRate STR에 저장하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환율 정보 요청에 대한 답장 메일을 발송하도록 콜 프로세스 액티비티를 설정합니다. 먼저 프로세스 플로우에 등록된 메일링 유닛 프로세스를 콜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항목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사전에 구현된 메일링 유닛 프로세스의 입력 변수인 메일 ADDR과 EXRate STR이 콜 프로세스 액티비티의 입력 속성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execute 스크립트를 통해 처리한 메일 ADDR 변수와 EXRate STR 변수를 각 입력 속성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콜 프로세스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로 콜 리절트를 콜 프로세스 액티비티의 리절트 항목에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wait for multiple events 액티비티의 wait for 항목에 콜 리절트 변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wait for multiple events 액티비티의 이벤트 반환 결과를 저장할 변수로 이벤트 리절트를 설정합니다. 끝으로 다음 요청 메일의 수신을 대기하는 단계입니다. execute 스크립트 액티비티를 추가하고 b타임 변수를 값을 초기화하여 while 반복문 내에서 wait 이메일 액티비티를 통해 새로운 수신 메일을 기다리도록 설정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플로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 메인 메뉴의 익스포트에서 Publish to 서버를 선택하여 작성된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플로우를 서버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용자 포털에서 프로세스 플로우를 활성화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포털에 로그인하여 프로세스 메뉴를 누르고 프로세스 플로우 목록에서 배포했던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플로우를 선택합니다.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플로우 화면에서 등록된 익스체인지 레이트 유닛 프로세스와 메일링 유닛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고 화면 오른쪽에 액티베이션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세스 플로우를 활성화합니다.
서버에서 활성화된 프로세스 플로우를 실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메뉴에서 Job Execution History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New Job 메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Execute Job 창에서 Advanced Process Flow를 선택하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Execute Job 창의 진행 화면에서 개별 업무 프로세스가 수행될 봇 그룹과 봇 설정 등을 차례로 확인하고 프로세스 플로우를 실행합니다. 실행한 프로세스 플로우는 모니터링 메뉴의 프로세스 플로우 히스토리 화면에서 실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플로우의 히스토리 뷰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세스 플로우의 상세 실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초 실행되어 Wait for Multiple Event Activity에서 이벤트 발생 대기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환율 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메일을 정해진 수신자에게 발송하여 프로세스 플로우를 통해 해당 메일 수신 이벤트가 처리되고 각 개별 프로세스 수행을 통해 환율 정보가 조회되어 답변 메일이 수신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알제리 환율 정보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합니다. 알제리 디나르화에 대한 환율 정보를 답변 메일로 수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포털을 통해서 서버의 프로세스 플로우가 수행된 단계별 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